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인사를 이거밖에 안 해? Good morning. 예. 지금 시간은 저녁 6시. 100일이 꺾였죠? 그렇죠. 그치? 오늘 영상은 학부모님들한테 보낼까 생각 중이에요. 부모님들 보시게. 요거 하는데 요거는 제가 가볍게 얘기할게요. 가볍게 얘기하고 이 2번이랑 1번이랑 연결이 되는데 며칠 전에 강남 메가스터디에 국어 선생님들이 친한 선생님들이 계셔서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강남 메가 오래간만에 올라가 보고 저는 2층 3층만 가봤는데 이제는 4, 5, 6층 다 가봤거든요. 시설 진짜 좋더라. 얘들아 대학교보다 거기가 더 좋은 것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대학교가 더 좋아요. 연대 도서관 제가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대학원에 연대 도서관 장난 아닙니다. 와 요즘 도서관이 이렇게 바뀌었나. 무슨 카페도 카페인데 햇빛 채광을 받아서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아무튼 그래요. 다시 돌아가서 요 얘기 전략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웬만큼 짜되 잘 모르는 얘기 좀 해주려고요. 지금 교과 쓰는 사람 손. 교과는 내리세요. 학교 선생님들이 쓰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엑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정확합니다. 적중률 90%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그 선생님 그거 보고 나서 같이 보면서 했는데 이거 쓰면 떨어진다 붙는다 그러면 웬만하면 따라가시면 돼요. 입결이기 때문에. 다음 학종은 학교 선생님이 쓰는 게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좀 정확한 편인데 왜 차이가 있을 수 있니? 그러니까 생기부나 자소서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니들 사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죠? 사진에 따라서 이제 붙고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걸 보셔야 되고 합정손 잘 쓰시고 논술손 내리세요. 안 쓸 거예요, 수시? 왜? 정시로 그것 때문에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수시 아예 안 쓰려고 생각하는 사람 손 아예 안 쓸 거예요. 쓰세요. 대학을 갈 수 있는 9번의 기회 중에서 6번을 그냥 날려? 이야. 선생님도 당연히 수능을 가르치고 뭘 하다 보니까 정시를 위주로 가르치긴 하지만 쌤도 대성이랑 메가에서 답입을 오래 했잖아요. 자, 딱 지금 얘기해야 돼요. 미리 예방 백신을 놓는 건데 이게 언제 써요? 이때 뭐 봐요? 지금 논술을 쓰려거나 학종이나 뭐 학종은 별로 교과는 별로 차이가 없는데 논술을 쓰거나 논술 쓰려고 계획하고 있는 애들 혹은 안 쓰려고 하는 애들 잘 들으세요. 고평 보고 나면 학교 다 바뀝니다. 웬만큼 바뀌고요. 두 번째, 선생님 저 아예 쓸 생각이 없어요 하는 애들 구평 시험 끝나고 애들 학교에서 원서 상담하기 시작하면 2주 동안 완전 멘탈 날아갑니다. 해마다 고3 애들이 반복이 돼요. 왜 반복이 될까? 나는 논술 예를 들어서 논술 그냥 요 정도만 써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험을 잘 보거나 못 보거나에 따라서 학교가 조금 달라지기도 하지만 그거야 바뀌면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와 제가 내신이 3점대 후반인데 세상에 학종으로 중앙대를 써?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담임선생님이랑 상담하고 왔는데 너 어디 쓸 거예요? 그랬더니 나 여기 쓰려고. 어디 건대? 어디 쓰려고? 한양대. 네가? 야 점수 안 되지 않아? 일단 그래도 써보고 와야지. 그럼 니네 어떨 것 같아? 눈 돌아갑니다.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해마다 선생님이 구평 보기 전에 얘기를 하는데 진짜 시험 보고 구평 보고 나서 원서 상담하기 시작할 때 쓰던 애든 안 쓰는 애든 쓰던 애들은 학교 어디 갈까 고민 때문에 공부 못하고 안 쓰는 애들은 옆에 애들이 쓰기 시작하는데 나는 세상에 아무리 정시로 확실히 가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있으면 다행인데 그때 가면 완전히 눈 돌아간다니까. 선생님 저는 정시 아니면 안 쓸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가 쓰기 시작하라고 그러고 담임선생님이 미쳤냐고 그러고 그지? 옆에서 칼 갈고 있고 안 쓰면 찌른다 그러고 그러면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쓰는 걸 추천하고요. 논술을 쓸 때 논술도 쓰고 이제 논술 쓰는 애들이 많은데 특히 6논술 쓰는 사람 손 내리세요. 6논술 쓰되 쓰는 건 좋은데 잘 들어. 기대 많이 하지 마.
좀 그러니까 마음을 좀 가볍게 하고 쓰라고 떨어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육논술이 선생님 육논술 광탈하는 경우를 정말 봤는데 니네 봐서 알겠지만 논술 많이 뽑니 안 뽑니? 논술 많이 안 뽑아.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마음을 조금 욕심을 조금 덜어내세요. 그리고 잘 들어. 여기서 전략 하나만 써줄 테니까 꼭 기억하세요. 외우세요. 최선을 꿈꾸되 최악에 대비합시다. 내가 담임일 때는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니들은 최선만 꿈꿔라. 최악은 내가 대비할게. 그래서 내가 최악을 대비해요. 옛날에 왜 이과 여학생 얘기하면 해주지 않았나? 일본어를 잘했다는. 안 해줬나? 일본어를 굉장히 잘했다. 일본에서 7년간 유학하고 온 이과 여학생이 있는데 강남 청소를 재수하러 왔어요. JTRA를 1급이에요. 점수도 높아요. 그래서 시험 그걸로 쓰자 그랬더니 싫대요. 왜? 이과니까 이과로 왔으니까 자기가 정식으로 공부해서 정시로 대학을 가겠다. 수시 쓰지 않겠다. 오케이 그럼 쓰지 마라. 정시로 그럼 가자. 그때 등급이 3, 4, 4, 3, 3 이 정도 나왔어요. 오케이 하는 데까지 해보자. 그리고 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애 없을 때. 어머니 원서 좀 쓰시죠. 그랬더니 네? 선생님 애가 진영이가 너무 안 쓴다고 그래서 안 쓸 거예요. 쓰면 난리 나요. 그랬더니 어머니 진영이한테는 안 쓴다고 하고 저희 둘이 쓰시면 돼요. 네? 그랬더니 원서 쓸 줄 아세요? 아니 좀 어려운데 제가 쓸 테니까요. 나중에 결제하고 그것만 알려드릴 테니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쓰시고요. 학교는 어디 쓰시면 돼요. 그리고 안 되면 복수 연공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원서 쓰세요. 아니 그래도 얘가 알면 난리 나는데 얘한테 저 얘기 안 할 테니까 어머님도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 안 시험 봤지. 그게 언제냐면 9평 때인데 시험 보고 나서 선생님은 니들은 모르겠지만 담임이었잖아. 담임이면 애들의 성적의 추이를 웬만큼 다 알거든. 그러면 그 6평 끝나고 나서 9평 끝나고 나서 상담을 할 때 애들 가고 나면 이름 밑에다가 성적 있으면 과목별 밑에다가 연필로 써놔. 뭐를 쓰느냐? 올해 얘가 맞을 수능 예상 등급. 근데 거기서 적중률이 거의 98%예요. 거기서 거의 안 벗어나. 그러면 그거 보고 나서 애 원서를 쓰는 거야. 어머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애를 전화하는데 대충 짐작이 되니까. 그래서 전화해서 쓰시려고 그러고 써. 애한테 절대 얘기 안 해. 그러면 옛날에 청소년에 뭐가 있었냐면 수능 보고 나서 다음날 다 모여. 논술 하기 전에 다음날 다 모여서 입시 결과 보고 시험 어떻게 봤냐고 그러고 원서 쓸 거. 자 예를 들어서 얘가 수능에 올 2등급 맞았는데 선생님 저 가천대 논술 쓰는데 갈까요 말까요? 가면 죽여버린다고 그러지. 그렇지. 가지 말라고 이렇게 판단해주고 다 모여. 그리고 옛날에는 논술이 바로 있던 시절이 아니었어서 그래서 소주 한잔 먹고 고기 한번 사주고 어떻게 가볍게 술 한잔 먹고 집에 가. 그러면 한 명씩 나는 불러갖고 뭐 그거 봐가면서 원서 쓴 거 연필로 쓴 거 보여주면서 이 성적 나왔지? 네 선생님 이거 언제 쓰신 거예요? 9평 끝나고. 그러고 나서 해준 다음에 지정이 옆에 앉아 그래갖고 시험 잘 봤니? 그랬더니 성적표 같은 거 봐봐봐. 가채점한 거 보여줘. 봤지? 이 정도 나왔지? 그럼 넌 다음 주에 이대랑 숙대랑 저기 외대랑 그 면접 있으니까 준비해.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원서 썼어. 그랬더니 거기 저 안 썼는데요. 너는 안 썼지? 나랑 엄마가 썼어. 그러니까 거기 가서 시험 준비하면 돼. 그랬더니 아니 선생님 거기 왜 그러니까 안 갈 거야? 너 성적 이렇게 쭉 망했는데 이 정도면 가천대도 힘들 것 같은데 가야죠. 며칠이라고요? 자세한 건 엄마한테 물어봐. 알겠니? 가. 그랬더니 선생님 가야 돼요? 내가 너한테 뭐라고 그랬니? 너는 최선만 꿈꿔. 최악은 내가 준비한다고 그랬잖아. 엄마랑 준비했으니까 가서 보러 가. 알겠지? 그래갖고 숙대 붙었습니다. 다녀요. 자, 니들이 마찬가지야. 기억해. 가고 싶은 대학을 생각을 해. 됐지? 맥시멈을 하되 미니멈도 생각을 하되. 자, 여기 봐. 요거 하나 또 기억합니다. 최악을 쓰느라고 안전방으로 까니 안 까니? 안전방으로 밑에 깔지? 그때 하나 더. 붙어도 안 다닐 대학은 쓰지 마세요. 선생님 제가 미니멈 대학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옛날에 제자녀성 하나, 좀 특이한 제자녀성 하나, 고3 때 연대 의대 붙었습니다. 학교 마음에 안 든다고 안 다녔습니다. 등록 안 했습니다. 이해 안 되죠? 그렇죠? 만나면 찌르고 도망가야겠지, 그렇지? 이해 안 되죠? 강남 대성에서 재수했는데 가톨릭대 의대 붙었습니다. 삼수하기 좀 그래서 등록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학교 때려치고 나옵니다. 왜? 걔는 어릴 적부터 꿈이 어디였다고? 서울대 의대였거든요. 그래서 삼수에서 어떻게 10년이 걸려도 할래 그랬더니 자기는 할 거라고. 그래서 삼수에서 서울대 의대 합격합니다. 자, 미니멈 대학은 사람마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 제 아는 제자 녀석은 어디? 선생님 저 인서울 4년제면 됩니다. 거기면 무조건 다닙니다. 문과 삼수생. 공부를 언제 시작했냐고? 재수하고 6월달부터 시작했어요. 재수할 때도 공부 안 하다가 고3 때 올 6. 그리고 재수 6월달 평가원 보고 나서 공부 시작. 그래서 삼수해갖고 진짜 열심히 했어요. 했는데 그 수학을 따라잡기가 어려울 줄 알았는데 세상에 수학을 따라잡았는데 국어를 못 따라잡아요. 영어는. 그래서 시험을 조금 망했는데 수학이 그나마 3등급 나오고 나머지는 4, 5 이렇게 나온 거예요. 국어도 3등급까지 끌어올렸다가 떨어졌죠. 근데 시험 봤는데 삼수에서 시험 봤는데 좀 못 봤네. 어디 갈까 그랬고 수학 비중이 높은 교차 지원하자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마지막으로 어디를 썼냐면 강원대 국립대를 하나 쓰고 걔는 집이 일산인데 삼육대학교 화학과를 썼어요. 너 화학이 뭔 줄 아니? 그랬더니 화학과 써도 돼 그랬더니 선생님 거기밖에 없나요? 화학과. 컴공은요? 못 가. 컴퓨터는 좀 아는데 그럼 넌 컴퓨터는 게임을 하니까 컴퓨터는 알겠지. 화학과는 그랬더니 너 H가 뭐야? 그랬더니 그게 뭐예요? H2O는 H2O 어디서 들어봤는데 물 몰라 물 그랬더니 몰라. CO2는 그랬더니 그것도 어디서 들어봤는데 됐다 이 새끼야. 근데 화학과 어쩔 수 없어요. 자기는 인서울 4년제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썼는데 어떻게 됐어요? 2월 26일 날 연락 받았어요. 합격. 그래서 야 강원대도 추가로 붙었어요. 강원대 갈래 저기 갈래 했더니 자기 목표가 뭐라고? 인서울 4년제면 된다고. 지금 잘 다니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H는 모르는 친구인데. 재작년 얘기입니다. 자, 자기 미니멈 대학은 다르니까 붙어도 안 다닐 대학은 쓰지 마세요. 됐니? 자, 중요한 얘기 기억한다. 수시식은 안 쓰려고 마음 먹고 있는 애들 생각하세요. 지금 방학일 때 시간 있을 때 논술을 생각하되 최저 없는 데라도 생각을 해두세요. 최저 없는 데 중에 아주대 인하대 같은 경우는 수능 끝나고 뭐 열흘 있다가 시험 봅니다. 알고 있죠? 그런 데라도 써두세요. 알겠니? 그때 준비하면 돼. 수능 때까지는 수능 준비만 해. 수능 끝나고 다음 날부터 놀 거야? 이네 어차피 수능 끝나면 무슨 인간? 잉여인간. 이야 할 것도 없어. 예체능계들은 축구라고 2달 동안 그 실기 준비해야 되고 논술하는 애도 있는데 수시 안 쓰려고 하는 애들 최저 없는 데라도 좀 써두시고 기왕이면 수능을 자기가 좀 잘 볼 것 같으면 최저 있는 데라도 써두세요. 왜? 최저 있는 데, 최저 없는 데는 경쟁률이 100대 1이죠. 최저 있는 데는 50대 1, 40대 1인데 최저 있는 데 교실 들어가 보세요. 절반이 없어요. 농담 아니에요. 교실 가보면 절반이 없어요. 다 뭐 못 맞췄다? 최저 못 맞춘 거예요. 그 못 맞춘 애들에 자기도 포함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기는 돼서 거기 가서 보는 겁니다. 이해됐니? 쌤, 저 내신은 안 좋은데 수능은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수능 보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보는 대학이 있어요. 선생님 논술이 일주일 해도 되나요? 한 달 해도 1년 해도 안 되는 애들이 있는데 논술이 물론 오래 준비하는 애들이 되겠지만 이게 조금 약간 달라요. 특히 문과 논술 같은 경우는 니들이 이과지만 문과 논술 같은 경우는 이과도 조금 변동이 있는 게 수학을 좀 잘했는데 논술을 처음 해보는데 일주일 동안 죽으라고 했는데 고3 때 붙는 케이스도 꽤 있어요. 알겠니? 그러니까 수능 끝나고 수능 정시에 올인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수능 끝나고 일주일 정도 있다 보는 대학에서 최저가 있는데 자기가 맞출 수 있는 데를 쓰시면 됩니다. 그 정도 전략은 좀 세워두세요. 다음 정시. 얘랑 연결하겠습니다. 당신들 이과지? 문과도 있지만 제가 원서를 쓸 때요. 해마다 원서를 써주는데 상담을 하는데 담임을 안 하게 되면 담임을 하면 우리 반 애들 다 하지만 담임을 안 하면
일부 특정 애들이랑 나랑 좀 친한 애들이나 애들이 부탁하는 애들이나 제 지인의 아들, 딸들 위주로 봐줍니다. 몇 명 안 봐주는 대신 완전히 깊이 파요. 그래서 재작년 3년 전 같은 경우 경북대학교를 붙이는데 예비 17번까지 빠졌는데 얘가 예비 17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붙이는데 뭔 얘기를 하고 싶느냐. 와, 작년 입시 결과 작년에 한 여학생을 하나 조카를 이제 친구가 딸내미를 보내는데 고대 세종을 봤는데 이 고대 세종은 예비로 분명히 붙을 거야. 붙을 점수야. 근데 고대 세종은 떨어지고 홍대 세종은 붙었단 말이야.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올해 입시 결과를 좀 보고 나서 공부를 좀 하는데 그저께 강남 메가스님들 만났다고 그랬잖아. 얘기를 듣는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 왜 충격이냐? 문과에서 원래 이 정도 등급이면 문과는 학교를 어디 갈까? 정시에서 원래 재작년 원래 문이과 분리돼 있었을 때 저 정도면 건동 홍수밖에 못 가. 이과는 어디 가겠니? 중경이시 이상 가거든. 문과는 저기밖에 못 가. 건동 홍수. 근데 작년에 문이과 수학이 통합이 되면서 문과 그러니까 수학이 문과인데 저 수학 3등급이에요. 그러면 옛날 문과 이게 1등급인 거야. 그러면 지금 현재 저 문과인데요. 수학 1등급. 자, 요번에 수학 1등급에서 문과가 몇 프로가 되니? 아는 사람? 네, 4.5%예요. 문과에서 수학 1등급이 니네 요번에 1등급이 수학이 4.5%예요. 그러면 좀 반전 하나 알려줄까요? 국어는 문과 비중이 몇 프로일까요? 1등급에. 네? 국어. 야, 문과인데? 야, 이과가 국어를 잘한다고? 맞습니다. 35%인가 40%가 이과가 문과는 그거밖에 안 돼요. 국어 1등급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과 니들한테 올해도 지금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정시에서 어떤 결과가 있냐면 니들한테는 희소식이 되는 거죠. 건대에서 이과에서 제일 높은 과가 뭐가 돼요? 전기전자예요. 얘가 원서를 쓰는데 건대 전기전자를 이과니까 건대 가고 싶은 거가 전기전자니까 여기를 써놓고 교차 지원을 썼어요. 한 군데를. 불문과를 썼어요. 그 불문과를 썼는데 붙어버렸어요. 학교는 어디? 연대 불문과를 붙었어요. 자,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가 있습니다. 문과니 이과니? 정치외교학과. 자, 여기 전부 다 지금 한 명 빼놓고 다 이과인데 정외과에 정치외교에 관심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2명 있죠. 자, 경희대 정외과에 85%가 이과예요. 85%가 미적의 과탐 선생자예요. 걔들이 정외과에 관심 있을까? 그러면 거기 붙은 애 하나가 이과로 원서를 썼는데 붙은 대학이 어디냐면 뭐 이 학교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가 어디냐? 어딜까요? 이과로 붙은 대학이 가천대입니다. 올해 그래서 입시 결과에서 지금 이과 애들이 문과로 넘어오는 경우가 소위 말하는 침습이라고 애들이 표현하더라고. 침공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장난 아니에요. 니들 그래서 자, 현재 자기 수학 3등급 이상 나오는 사람 손 321.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국어 여기서 2, 3만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문과에서 이 정도 봅시다. 문과에서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사탐의 확통인데 수학 2 그래 3 국어 2 그다음 영어랑 사탐 한 2, 3 맞았어. 그럼 어디 갈까? 이러면 건동숙으로 가요. 그러면 이과에서 니네가 그 정도 맞으면 선생님 저 과탐 3, 3인데요? 근데 수학이 2예요. 국어가 3이에요. 그러면 건동숙 이상 간다는 거예요. 문과로 다 교차했을 때 선생님 저 정치 외교에 관심 많았습니다. 이러지 말고. 그래서 정시를 쓸 때
나중에 정시 쓸 때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 제가 가고 싶은 과를 냅두고 학교를 높여서 문과로 전형해서 가겠다? 난 이거 교육부 엄청나게 큰 실수하는 거예요. 애들이 복수 전공하는 것도 있겠지만 무튼 돌아와서 정시의 전략을 짤 때 수학을 특히 좀 잘해두세요. 이과지만 단 국어는 몇 등급 정도? 미니멈 3등급 이상은 나와야 돼. 그 정도 되는데 수학이 2등급 정도 나온다? 쓸만해요. 작년에 어제 그때 들었던 애가 국어가 4등급이고 수학이 1등급 국어가 100점이고 수학이 3등급인가 4등급 나오고 나머지 무난하게 봐줬는데 서강대 붙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작년에 국어가 좀 어렵기는 했었었죠. 그런 것도 있었지만 아무튼 정시 공부 놓치지 말고 잘 보시고 다음 오늘 니들한테 국어 선생님에서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 3번인데요. 좀 지울게요. 강남 매가를 갔더니 매가가 어떻게 돼 있냐면 요즘 옛날에 전통 재수종합반은 여기 뭐 문과 1반, 문과 2반 이렇게 교실마다 호수가 다 있죠. 그럼 학생이 여기 보통 뭐 30명에서 한 70명 이제 들어가요. 이제 강남 대성은 지금 120명 들어갑니다. 교실에 애들이 들어가 있으면 여기서 어떻게 선생님들 학교랑 똑같아요.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수업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아주 큰 자습실이 있죠. 자습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면 독서실처럼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럼 아침에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예를 들어서 내가 문과 1반으로 배정받았으면 문과 1반에 예를 들어서 월요일 1교시면 국어에 예를 들어서 공두쌤입니다. 국어 공두쌤이 문학 가르친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듣고 싶은 애들이 와서 듣는 거예요. 문과 1반 수업에 와서. 일반 애들 해당 중에서 이해되죠? 이렇게 되는데 요즘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 뭘 안 듣냐면 독서랑 문학 수업이 있으면 독서 수업을 안 듣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1에서 2등급 3, 3까지는 들어요. 그러니까 교실에 애들이 70명이면 한 2분의 1에서 3분의 1만 듣고요. 안 듣는데요. 그럼 문학은 어때요? 그랬더니 문학은 거의 풀로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뭐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독서 공부를 잘 안 해요. 1, 2등급은 당연히 합니다. 3, 4등급은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도저히 왜 안 들어 그랬더니 애들이 해도 너무 어렵고 올리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거예요. 하기는 하되 수업을 안 된다는 거지. 혼자 공부는 하되 거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 안 하고 문학에다 시간을 엄청 투자한다는 거야. 왜 그랬더니 애들이 전략을 세운 게 뭐냐면 올해 6등 보면 알겠지만 1등급이 몇 점이었어요? 엄매 82점 3점 그랬죠. 그죠? 그렇게 되니까 잘 봐요. 독서가 예를 들어서 독서가 여리국 문학, 문학이 여리국 문학, 선택이 여담 문학인데 독서에서 한 지문당 1, 2, 3번 빼놓고 나머지 지문 3개 나오잖아요. 거기서 2개씩만 틀려도 곱하기 3이니까 6개 틀리는 거예요. 문학에서 그러면 한두 개 틀린다고 생각하고 여기서도 1개 정도까지 틀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 3점까지 들어가고 마이너스 14, 15점. 그럼 얘가 마이너스 4점. 얘가 마이너스 2점. 몇 점이에요? 마이너스 20점이죠. 그럼 점수 몇 점이에요? 80점이죠. 엄매 선택하면 몇 등급? 2등급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아주 얄팍한 생각을 하고 하는 거죠. 이러다가 수능이 조금 쉬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잣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수능에서 수능 국어 1등급이 92점 나와버린다? 90점 나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무너져. 보면서 애들이 선생님들이 이걸 알고 아니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내가 좀 해주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안 듣는데요. 그래서 고3 애들은 어때 그러길래? 고3 애들은 애들 독서 공부 솔직히 지금 자기가 독서 좀 더 하는 사람 써. 독서 보세요 많죠. 독서를 애들이 좀 더 한다고 그랬더니 독서 더 하는데 왜 안 해 그랬더니 얘기했대요. 고3 애들은 독서 더 하고 한다고 그랬더니 그 재수생들이 그러더래요. 걔들은 아직 수능의 쓴맛을 못 봐서 그런다고. 잘 몰라서 그런다고. 모르긴 뭘 몰라요. 지가 모르죠. 그래서 뭐 이 전략이 근데 나쁜 전략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니들한테 지금 제시를 해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국어 공부 비중 등급별인데요. 여기에서
자기가 해당되는 거 잘 보시고 봅니다. 그거 1, 2등급에서 3, 4까지 나오는 친구들은 이 친구들은 지금 고득점 싸움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독서와 문학의 비중을 따질 때 어떻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6대4. 조금 더 자기가 잘하면 저 문학을 거의 안 틀려요 그러면 7까지 가도 됩니다. 왜? 2등급, 1등급에서 어떻게? 거기서 한 문제, 두 문제 더 맞히는 건 무슨 싸움? 독서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독서를 더 할 때 이 친구들은 약간 고난이도 문제를 좀 풀어보면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순수하게 제 옆에 선생님들 아닌 선생님도 있고 맞는 선생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리트까지 갈 필요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리트가 평권에서 옛날에 출제를 했기 때문에 같은 문제 패턴은 비슷해요. 알고 있죠? 그렇죠? 뭐 태무선생님 수업 들어서 많이 알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고난이도 문제라도 굳이 뭐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만약에 풀고 싶다면 리트 지문을 푼다면 반드시 혼자 풀지 말고 뭐 해설을 해주는 강의라면 들으세요. 한번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해갖고 해주자는 것이 그럼 듣고 자기가 혼자 리트를 풀어보겠다. 웬만하면 좀 비춥니다. 해설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으면 몰라도 근데 대부분 리트는 해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풀어보시고 고난이도 문제를 좀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승부가 결정이 됩니다. 1, 2등급 학생이에요. 그 다음 선생님 저 국어가 3, 4등급이고 그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얘들은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어떻게 나눠지냐면 엄마? 아빠? 자 얘들은 어떻게 나눠지냐면 선택의 문제가 되는데 선택이 한자로 써도 되지? 선택이 강한 애들이 있고요. 선택이 그냥 한글로 쓰자. 아니 내가 한자로 이거 약자가 더 쉬워. 이게 약자야. 니네 약자는 많이 봤을 걸 강자는 안 봐도. 됐습니다. 자 선택을 강한 친구랑 선택이 약한 친구로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선택이 강한 친구들은요, 잘 들으세요. 선택이 강한 친구들은 얘들은 독서랑 문학이 있으면 뭐 위주로 하면 될까? 얘들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택은 뭐가 되냐면 여기서 말하는 선택은 잘 보세요. 화작이랑 언매 중에 매체만 해당됩니다. 선생님 저 매체 잘해요. 언어는 별개예요. 문법은 별개고 선생님 저 화작 괜찮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독서랑 문학이 있으면 문학을 좀 더 하시면 돼요. 얘 비중이 얘 비중을 7대3까지 가셔도 돼요. 근데 추천하는 거는 6대4에서 7대3까지 가되 얘를 좀 더 합니다. 즉 문학에다가 좀 더 비중을 실어서 여기를 좀 더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잘하는 애들에 한해서 근데 선생님 저는요 선택 화작하는데 화작도 선생님 잘하고 못하기 기준이 뭐냐 평상시에 볼 때 한 개씩 꼬박꼬박 틀린다 그러면 못한다기보다 보통이에요. 할 때마다 두 개씩 틀린다 못하는 거예요. 할 때마다 세 개씩 틀린다 지하 4층이죠. 선택이 약해요 라는 친구들은 이 친구들은 독서와 문학의 비중이 있다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즉 6대4나 5대5로 가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성적이 지금 낮은 상황에서 시간이 지금 수능이 95일 정도 남았는데 이 와중에 이 상황에서 아까 그 재수생들이 한다는 문학을 조금 끌어올리는데 여기에다 비중을 좀 실어야 돼요. 물론 여기서 개인적인 성향은 나뉘게 됩니다. 선생님 지금 문학을 해도 정말 잘한대요. 그런 애들은 차라리 독서 더 하세요. 이건 지금 얘기하는 건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이해되셨네? 그래서
문학 중에서도 특히 뭘 끌어올리기가 그나마 쉽냐면 선생님 저 소설이 잘 안 되는 친구들 있죠. 현대소설, 고전소설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조금만 전략적으로 공부하면 하루에 2작품씩 공부하면 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몇 작품을 공부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작품 개수로 공부하지 말고 그 공부는 제가 뭐로 공부해라? 시간으로 공부해라. 내가 문학 2시간, 자 예를 들어서 오늘 문학 1시간, 독서 30분 혹은 문학 2시간, 독서 1시간 할 거면 2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공부를 하시면 돼요. 되셨어요? 자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 보시고 헷갈리면 저한테 개인톡 하세요. 제가 친절하게 어떻게 씹을게요. 이제 친절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이해됐습니까? 하시면 돼요. 다음 짧게 마지막. 오늘 그 수업할 지문은요. 일부러 제가 좀 바꿨어요. 목요일날 저녁에 이 얘기를 듣고 니들한테 중요한 얘기를 좀 해줘야겠다 싶어서 오늘 원래 독서 굉장히 어려운 거 집어넣었다가 바꾸고 이 예술 지문으로 바꾼 거고 독서 다음 주에는 굉장히 어려운 거 할 겁니다. 그거는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할 거고요. 현재 EBS 아니다. 사설 모의고사 푸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풀고 있어요. 내리세요. 기출은 매주 한 해는 풀어요. 손. 기출 한 해. 절반밖에 안 돼. 이과는 그래도 좀 덜하긴 하는구나. 앞에 문과만 손 들었을 때 전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기출 한 해는 풀어요. 그리고 사설 푸는 사람 그랬더니 한 명도 빠짐없이 안 풀어요. 사설 모의고사 산 사람 신청하거나 사설 뭐 어디 거? 시대인재? 국어? 사설 모의고사를 구했다고 신청했다고? 왔어? 지금 샀다고? 좀 이따가 개인적으로 얘기 좀 합시다. 여기 잠깐 보세요. 사설 모의고사에서 제일 많은 거 시대인재가 2강가 아닌가? 더함인가? 2강, 상상, 바탕, 상수, 더함 이런 거 있어요. 되게 많아요. 사서 풀어보셔도 되는데 자기가 원하면 풀면 되고 좀 여기가 좀 어려워요. 여기도 문제가 좀 퀄리티가 괜찮은데 이게 방송으로 나가니까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됐고 끝나고 카메라 끄고 얘기할게요. 자, 일단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잘 보세요. 지금 8월 중순이 되면요 매주 국어 기출 한 해는 통으로 푸셔야 돼요. 한 해는 통으로 풀고요. 더하기 사설을 풀되 니들이 지금 사설을 안 푼다면 선생님 사설이 아예 없어요 하는 애들이 있는데 사설은 뭐를 하냐면요. EBS 수능 완성 뒤에 보면 실전편이 있어요. 자, EBS 수능 완성 안 산 사람 자수. 아직 안 샀어요. 자, EBS 수능 완성 올해 안 사면 내년에는 꼭 사야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사세요. 사서 앞에 수능 완성 한 권으로 묶였는데 앞에가 일부가 유형편이고 뒤에가 실전편이에요. 실전편 사서 얘가 모의고사가 총 몇 회죠? 총 5회 분량이에요. 풀어본 애들에 의하면 어떤 거는 문제가 괜찮은데 어떤 거는 퀄리티가 좀 별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거 일주일에 한 회씩 푸세요. 9월달 되면 10월달 되면 저랑 매주 수업 시간에 모의고사 볼 겁니다. 그리고 준비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 보여드릴게요. 말 나온 김에 EBS 사설이지만 보이세요? 보여요? 방송 보는 애들? 이게 뭐예요? EBS 전작품 목록에 나올지 안 나올지 리스트 작업 끝난 거예요. 176작품 중에 선생님이 확실히 기억하고 있는 수십 작품 빼놓고 나머지 것들 전부 다 하나하나 다 클릭해서 해설지 다 보고 주제 다 확인하고 내용 확인하고 읽어보고 최근에 나와 있는 최근 15개년간의 수능과 평가원 리스트 목록 보고 올해 나왔던 작품들 다 빼고 정리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진짜 분신사바 힘들었습니다. 한 작품 보고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온다. 지금 애매하다. 그럼 애매하다. 한번. 그러면 이 얘기의 가장 핵심은 뭐? 얘들아 뭐 봐라? 이거 잘 보고
시작해놔. 알겠어요? 아! 네. 보시면 됩니다. 방송 보는 학생이나 친구들은 잘 따라하세요. 안녕. 쉬었다 합시다.